자, 오늘 5월 13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매매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씩 분석해보고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시작 전에 미국 지수가 갑자기 2% 급락에 미국 선물 지수까지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1%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정말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입장이지만 그래도 새벽에 중간중간에 화장실 갈 때나 물 마실 때 또는 무의식적으로 미국 증시를 체크하곤 하는데 이 결과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원하지 않는 흐름이 나와서 이게 갑자기 장 마감을 앞두고선 엄청난 급락, 이 급락으로 인해서 또 흐름이 추세가 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계속 상승해줘야지 좋은 종목들이 쏟아지고 매매 타이밍이 많이 생겨서 좋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미국 증시를 보고서 우리나라 지수도 오늘은 좀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셨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무너지지 않고선 오히려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1%. 이거는 무슨 좀비도 아니고 아래 꼬리 달고선 또 일어났는데 오늘 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전에도 아래 꼬리. 이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악조건의 수급에서도 좀비처럼 계속 살아나는 것을 보고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 증시를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할 만큼 그냥 대단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좀 작년에 이렇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이럴 때 그래도 지금 상승해 주는 게 굉장히 좋긴 하지만 오늘 상승까지 봤을 때 요즘에 증시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증시가 살아난 덕에 많은 종목에서 활발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시 흐름은 지금 미국 증시가 황금선을 깨가지고 걱정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주의해야 될 것은 미국 증시 하락과 오늘 상승했던 이 양봉을 지켜주는 게 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단순한 차트상으로 아래 꼬리를 단 저점 그리고 오늘 저점까지 이거를 깨버린다면은 여기서 더 이상 힘을 못 받고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잔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어서 지금은 이 저점을 지켜준다면 그냥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것이고 이거를 만약에 깨버린다면 조금 금액을 줄여서 소극적으로 매매할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으며 평소와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평소와 똑같으며 코스닥에서는 투신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거 그대로 나가버렸는데 그래도 들어오는 종목에서는 끝까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수급 상황으로는 100% 방향을 예측하는 게 힘들고 아까 말했던 전 아래 꼬리 저점 그 부분을 좀 지켜준다면은 그냥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수급에 상관없이 개별 종목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급이 양매도가 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시세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먹을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지금 치료제 관련이나 요즘에 관련된 테마주들 이쪽으로 전부 다 돈이 몰리고 있는데 특히나 또 눈에 띄는 게 오늘 거래대금 1위를 했던 에코프로 BM 이게 장중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장중에 시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지금 고점을 뚫어준 것만 보더라도 게다가 수급까지 들어와서 내일 시장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즌처럼 장 초반을 좀 지켜줬을 때 이런 거 무조건 들어갔다가 또 외국인 뒤통수 때문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장 초반에 지켜주는 것을 확인하고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도 마찬가지. 시즌도 어제 외국인 23만 주가 약간 걸리긴 했는데 이 걸렸던 게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웬만하면은 이 외국인 수급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얘들이 들어오고 나서 안 나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오면은 나가고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고 이거는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 오를 수밖에 없는 수급인데 외국인 쪽에서 오늘 하루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별로 계속 오르고 있으며 어제와 비슷한 흐름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부터 기관 쪽에서 이렇게 매집을 한 이유가 이런 실적에 대한 냄새를 맡고 매집을 한 것 같습니다. 얘들이 내일도 들어와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적 냄새를 맡고선 꾸준하게 들어와 준다면 전 고점 돌파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키트주들에서도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며 랩지노믹스도 또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기 위해서 적극적인 수급과 함께 고점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승 초기라면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겠지만 혹시나 시세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뚫어준다면 그냥 빠른 단타로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이게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 일단 헬스케어를 보시면은 좀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었습니다. 상한가, 종가 이때 89,700원을 드디어 회복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이 89,700원을 좀 강조했는데 결국에 이 자리를 뚫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상승해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선 다시 89,700원까지 내려온다. 이러면은 이거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만원 이상 가야 될 자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주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 93,000원에서 89,700원까지 뭐 거리가 한 3% 정도인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3% 손실을 감수하면은 뭐 고점 돌파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약간 걸리는 점이 있다면은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인지 아니면 또 단타만 치고선 하루 정도 발목을 잡을지 시젠처럼 발목을 잡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자리라서 이것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JNTC 이거 오늘도 올랐는데 지금 신규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신규주들이 조용하다가 라닉스, 아톤 그리고 뭐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 분위기도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SK바이오랜드와 달리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신규주 쪽에서도 이 티움바이오에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드팩토 이거는 완전 괴물인데 이젠 도저히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계속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더 이상 접근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심주였던 브릿지 바이오 오늘 오전에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했는데 이게 오전에 시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1%에 시작해서 19%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상승했다가 눌려버리고 다시 고점 돌파.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쉬지 않고선 급등했다면은 분명히 놓쳤거나 비중을 줄여가지고 중간에 타가지고 진짜 빠르게 먹고 나왔을 텐데 좀 편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들 첫랩이나 코인테크, JNTC, 서울바이오, MPD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 오늘 시초가를 보시면은 이 시초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여기서 좀 진정이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초가조차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외국인이 이쯤에서 많이 탈출한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의 이런 먹튀 방법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선물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인버스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미국 증시가 지금 떨어졌을 때 크게 걱정이 될 게 없습니다. 물론 먹을 자리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지금 추세를 깨든 갑자기 2% 하락이 나오든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으며 만약에 이렇게 상승한다면 조금 미치고선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며 증시가
그래도 지금 위협적인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오버나잇보다는 저는 그냥 당일에 확실한 자리를 만들어줄 때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 증시 차트만 봤을 때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상승을 한 방에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그 음봉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나왔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이게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수직으로 하락. 그만큼 언제라도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이 음봉을 회복해 줄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때 적극적으로 오버나잇을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하락 때문인지 시간의 거래에서도 잘 나가던 에코프로 BM도 상승폭을 반납해 놓고 마이너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불안하게 시간의 거래에 들어갈 바에 그냥 장 시작하고 나서 확실한 자리를 지켜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차피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그냥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찝찝한 게 있는데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레고캠 바이오는 또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주었지만 현재 기관의 수급이 부재 중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관의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온다면은 이제 전 고점 58,000원에서 상당히 멀어져서 주가가 계속 꾸준한 상승으로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장 접근하는 게 아니고 기관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또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 좋은 자리를 노려봐야겠습니다. 지금 신고가 종목이 그 전에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 예전에 한 번쯤은 봤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종목을 보더라도 그 전에 좀 강했던 것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번갈아 가면서 노바렉스도 수급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는 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뚫어준다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SNS택도 제가 아마 이쯤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새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도 다 똑같습니다. 수급이 하루 이틀 나간다 하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그리고 증시가 버텨준다면 결국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추세와 수급이 무너진 종목을 봤을 때 한진칼이 오늘 추세와 수급이 무너졌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쪽에서 41만 주,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추세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종목을 매매할 때는 추세가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추세를 깨버린다면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반등한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현재 추세와 수급을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종목들을 보더라도 그 전에 전부 다 봤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